전 세계가 그리고 대기업들의 미래가 달려있고 정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수소 산업이죠. 자, 수소. 근데 작년에 별로 그렇게 주가 흐름은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여전히 수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우리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수소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사실 수소 좋은 건 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미 알고 있지만 작년에 수소가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 원인과 그리고 사실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하겠죠. 이대로 무너질 것이느냐 아니면 다시 발판을 삼아 올라갈 것이느냐,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최근에 또 시장도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실 것 같아 다시금 수소에 대해서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리포트와 이슈들 많이 갖고 왔어요. 자, 집중하셔서 호로록 한번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굉장히 또 좋은 리포트 써주셨던 SK증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수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제를 잡으셨어요. 봅시다. 2022년 수소를 왜 주목해야 되는가? 자, 작년 2021년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한 해이기도 하지만 역대급으로 많은 기상이변이 발생했던 해였기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사막의 기온이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사막에 눈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막 추운 한파가 오기도 하고, 그로 인한 폭설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여름에는 어때요? 막 폭염에다가 가뭄, 홍수, 그 날씨가 무슨 이게 잔잔한 때가 없었어. 그냥 뭐 아니면 또 막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 막 살면서 막 야, 어떻게 이런 날씨가 있나 싶을 정도의 날씨가 작년에 그렇게 좀 나왔었다. 그러면서 막 어때요? 봄꽃이랑 눈꽃을 함께 보는 이런 기이한 현상도 나왔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기상이변이 계속 이어질수록 아무래도 이렇게 지구를 지키기 위한 위기 자체가 갈수록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상이변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지구가 아파, 많이 아파. 이런 많이 아픈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도 아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지구가 아프면 어디 가서 살아, 우리가? 화성에 가서 할 거예요? 목성에 가서 할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할 거예요?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구를 살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아픈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그거를 해결을 좀 해줘야 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기에 자, 보세요. 더 이상 이제는 지구의 이 문제를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글로벌 협력 필요성이 대두됐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친환경 에너지 도입 확대가 되고 있고 폐자원의 재활용 움직임이 있고, 자, 그렇기에 또 수소의 중요성이 다시금 또 부각이 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 친환경 에너지원의 확대이다. 풍력, 태양광 등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원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안정하고 균등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보기에는 이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바람아, 자, 바람이 붑니다. 바람. 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이, 네? 여러분들, 요게 평생 그래도 있을 바람이긴 하잖아요. 그죠? 바람이 막 점점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에너지원 자체가. 그 다음에 또 뭐? 태양,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 자, 요 태양볕도 마찬가지. 태양이 점점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긴 해요. 하지만 얘네 자체가 생각을 해보면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고 햇빛이 쬐일 때도 있고 안 쬐일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에너지원은, 즉 예를 들어 내가 전기를 써야 되는데 전기를 바람이 불 때만 태양이 쬐일 때만 쓸 수는 없잖아요.
24시간 왼종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에 이 풍력과 태양광은 단점이 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게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다. 에너지 저장 장치. 근데 이 ESS도 단점을 또 있어요. 이 단점을 보완하는 개념이 바로 P2G다, P2G. 요게 또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ESS가 뭐예요? ESS. 요 풍력과 태양광으로 나온 에너지, 즉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저장을 시켜, 저장. 자, 전기 찌릿찌릿 저장을 시켜요. 찌릿찌릿 저장. 저장을 해가지고 내가 쓰고 싶을 때 꺼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ESS인데 요거에 또 단점이 또 있죠. 아무래도 이 저장하는 데에 대한 용량 문제, 그 다음에 저장하는 시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다 많이 저장하고 보다 오래 저장해야 좋겠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이 바로 P2G다, P2G. 자, P2G는 뭐냐? Power to gas. 자, 에너지를 전기 형태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가스 형태로 변환해서 저장을 한대요. 일반적으로 수소나 메탄 형태로 변환해서 저장을 한대요. 왜? 에너지원의 저장 용량과 저장 기간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전기 찌릿찌릿 형태로 저장을 해버리면은 용량도 많이 저장을 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저장을 하지 못한대요. 하지만 이렇게 수소나 메탄으로 저장을 하면은 보다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있고 보다 오랜 시간을 저장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죠. 그죠? 그래서 ESS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이 P2G 시장도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있구나. 자, 그리고 올해 이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국제 수소 컨퍼런스 포럼 등의 개최 역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컨퍼런스에서는 대부분 그린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요쪽이 핵심 화두가 될 것이라고 보인대요. 역시 잉여 전력을 활용한 수전해와 P2G가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기후변화, 우리의 생존권이 달렸다. 죽기 싫으면 지구 살려야 되죠. 50년에서 1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법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났어요. 언제? 작년에. 최고의 더위와 최고의 추위를 겪어야 했습니다. 작년에 진짜 말도 안 됐어요. 너무 덥고 너무 추웠어. 그죠? 심지어는 특정 지역에서는 전혀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날씨가 나왔습니다. 사막에서 눈이 내리고 얼음이 열고 열돔에 갇혔던 북미 지역에서는 무려 50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이어져. 야, 이게 뭐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네, 물 부족 국가였던 소말리아는 가뭄을 선언하자마자 또 홍수가 나가지고 수해를 입었대요. 아니, 무슨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이랬던 역대급 기상 이변 형성들은 단순히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든 것을 넘어서 지역별 농작물 재배 등에도 큰 영향을 미쳤대요. 우리의 식량에도 문제를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까지도 야기했죠. 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국가들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국제협력을 외치기 시작했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있대요. 원래도 하고 있었어요. 자, 기존의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에너지가 어떠한 변화로 변천을 했을까요? 에너지의 변천사. 기존에는 나무를 불로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썼었어요. 나무를 불로 태워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목재라고 그러죠, 목재. 그 다음에 이제 석탄 화석연료, 석탄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로 가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천이 되는데, 자, 요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 나무, 목재, 즉 석탄, 석유 이런 애들이 다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과학적으로 봤을 때 탄소. 근데 천연가스는 메탄, 즉 CH4, 메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도 있긴 하지만 여기 수소도 있어요. 수소. 그러니까 점차
탄소의 비중이 줄여져 가고 있고 수소의 비중이 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신재생 에너지로 가려고 해요. 신재생 에너지. 즉, 뭐 태양광, 풍력, 뭐 원자력, 핵융합 이런 것들. 고갈의 위험이 없는 이런 애들로 가려고 합니다. 왜? 기존의 나무나 목재,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은 고갈의 위험이 있는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갈의 위험이 없는 신재생 에너지로 갔어야만 했어요. 근데 이거는 선택적인 수요였죠. 왜? 기존에 이미 사실 나무, 석탄, 석유 이런 애들이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쓸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신재생 에너지로 물론 가긴 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필연적으로 가지는 않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간에 뭐가 나왔다? 이러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점차 부각이 됐다. 그러면서 이 점점 지구가 아파 많이 아파.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이제 딱 나오기 시작했느냐면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죠. 유럽 역시 마찬가지 미국, 중국, 우리나라, 일본까지도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라고 해요. 즉 기존에 쓰던 나무, 석탄, 석유에서 발생됐었던 탄소 이거를 이제 안 쓴다라는 거예요. 거의 제로화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천연가스도 결국 안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여기도 탄소가 들어가니까. 결국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목표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떠한 방향이 좋은가 생각을 해봤을 때 확률 높은 방향이 좋죠. 근데 그 확률 높은 방향은 어디서 나오는 가능성이 높냐면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산업 또는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산업 이런 애들 쪽에서 나옵니다. 이런 애들에서 방향이 나와요. 자, 수소도 마찬가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돼요. 필연적으로 써야 됩니다. 이 방향 역시도 투자의 방향이 맞아요. 왜? 세계적으로 다 주목하고 있고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까도 봤다시피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기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저장해야 되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수소가 나오고 있다. 자, 수소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많은 물질입니다. 흔한 물질. 우주 질량이 무려 75%를 차지해요. 거기에 또 지역적인 편중이 또 없네요. 물 없는 데 없잖아요. 그죠? 물 없는 데 없어요. 수소는 보통 물에서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편중도 없습니다. 보편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추출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생을 할 수도 있고, 수전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또 온실가스 배출도 없어.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에 문제가 되는 온실가스 배출도 없어. 여기다 또 물을 사용해서 깨끗하게도 만들 수 있어. 밀도도 높아. 저장이 돼. 운송도 돼. 야, 거기에 또 휘발유 경유 수준의 안전성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어. 산업 전반의 사용까지도 가능해. 너무나 좋은 게 바로 수소입니다. 근데 이 수소를 아니 이렇게 좋으면 진작 쓰지 왜 안 썼어? 이렇게 쓰기까지에 대한 기술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술로 인해서 또 단가 자체도 워낙 높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쓰던 탄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원의 비교를 해보자면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쓰려면 비용을 더블로 내야 돼. 부담이 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을 남겨야 되는 게 기업인데, 아니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내가 석탄석유 쓰면은 예를 들어 1,000원만 내면 되는 거 2,000원, 3,000원 내서 수소를 굳이 왜 써요? 그죠? 그냥 석탄 쓰는 거예요. 욕 조금 먹으면 어때? 당장에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까지도 정부에서 규제를 해요. 규제. 야 씨! 너네 우리가 탄소 중립 하라고 했지? 근데 아직까지도 쓰고 있어?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너네 1년 동안 탄소는 딱 요만큼만 써. 요만큼만 써. 요거 이상 못 써. 요거 이상 쓰면 너네 이제 벌금 부과할 거야. 벌금 안 내고 싶으면 너네 탄소 배출권 사가지고 탄소 좀 더 늘려서 써. 그리고 웬만하면 신재생 써.
이렇게 이제 반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역시도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그러면 수소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예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원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애들에 대해서 부생수소 추출을 해요. 기존에 쓰던 에너지원에서 나온 찌꺼기에서 내가 추출을 해가지고 수소를 쫙 필터링해서 만들어내.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는 이제 블루수소라고 해요. 블루수소. 그레이수소 내지는 블루수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풍력에서 나온 딱 깨끗한 에너지를 가지고 저장하기 위한 그린수소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완전 찐 친환경이죠. 이렇게 만들어낸 수소를 가지고 저장을 하죠. 어떻게? 압축을 해. 수소는 기체잖아요, 기체. 그러니까 압력을 쫙 강하게 줘가지고 기체를 쫙 압축시켜가지고 저장을 해. 이게 이제 기체로 저장하는 방식.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번 더 어떻게 온도를 확 낮춰. 온도를 낮추면 기체가 어떻게 돼요? 오! 깡깡깡깡깡깡깡 하면서 액체로 변해, 액체로. 추워. 야, 얘들아, 추워. 붙어 하면서 지들끼리 들러붙어가지고 이제 기체가 모여서 액체로 변해서. 액체로 되면은 어때? 부피가 확 줄어들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저장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더 하면은 어때? 고체까지도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 너무 어려워요, 기술이. 극저온의 훨씬 높은 압력을 가야 되는 게 고체이기 때문에 요거는 연구 개발 중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체 내지는 액체로 보관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관해서 저장해 놓은 액체를 어떻게 운송해서 어디에 충전소에다가 운송을 하죠. 운송을 한 다음에 충전소에 딱 저장을 또 해서 충전소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됩니다. 활용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가정용, 건물용 연료 전지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소차에도 쓰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선박, 기차, 항공, 드론 이렇게 또 막 뻗쳐나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수소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탄소 배출 절감 과정에서 수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소를 봐야 하는 이유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기존 에너지원인 석유, 석탄 이런 애들은 즉 탄소는 어떻게 얘네들은 점점 소멸돼요. 그렇기에 이 소멸에 리스크가 없는 지구 어디에도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가 처음에 딱 부각을 받았죠. 근데 여기에서 이때까지는 이제 선택적으로 써야 됐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시대가. 자,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으로 지금 전 세계가 어때요? 이 탄소 중립을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방향으로 설정을 했고 그래서 기술 개발과 그 다음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방향성이 굉장히 더 커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 자체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잦은 기상 이변들은 지구 온도의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더 큰 기후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요 탄소 때문에 지구가 아픈 거예요. 탄소 때문에. 얘를 최대한 안 써야 돼, 우리가. 근데 당장 얘를 안 쓰면 뭘 쓰는데? 신재생 에너지 써야죠. 근데 신재생 에너지 바람 안 불면 어떻게 써? 태양 안 뜨면 어떻게 써? 저장해서 써야지. 그죠?
그래서 저장해서 써야 되는데 저장하기 위해서는 뭘로 저장해야 돼? 지금 수소로 저장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수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요. 아까도 봤다시피 P2G와 ES 있다. 자,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생산된 전기는 세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된다. 첫째, 전기를 그대로 전력망에 통해 송전해가지고 바로 사용하는 형태. 둘째, 전기를 ESS와 같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저장을 해두는 형태. 전기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셋째는 이 전기를 전기 말고 다른 형태로 변환해가지고 저장한 형태. 세 가지가 있다. 자, 요 세 번째 형태가 바로 P2X. Power to XXX. X는 불특정 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X. 미지수죠, 미지수. 자, 그래서 X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가스다, 가스. 그래서 P2G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수소와 메탄. 근데 메탄을 보시면 궁극적으로 여기 탄소가 있기 때문에 찐 친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찐 친환경은 결국 수소예요, 수소. 결국에는 수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수소는 특히 물을 전기 분해해가지고 생산을 해요. 물이 뭐냐면 과학 시간으로 가보면 H2O가 과학이에요. 여기 물, 워터. 그죠? 요거를 전기로 찌릿찌릿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찌릿찌릿 되면서 수소랑 산소랑 나뉘어요. 아따가 하면서 삐쳐나와 버려. 그래서 수소가 나오고 산소가 나와요. 물에다가 전기를 찌릿찌릿 쬐면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예요. 수소는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고 산소는 우리가 마시면 되잖아. 야, 물을 전기 분해하면은 친환경 에너지와 산소까지 나오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수소가 굉장히 좋다. 물 없진 않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옵니다. 바람, 태양,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서 전기를 가지고 저장을 가스로 해요. 가스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곳으로 넘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P2G의 장점이 뭐냐? 아까도 봤다시피 저장 용량이랑 저장 기간의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거. 야, 용량은 기존의 배터리 대비 5배에서 15배 많고 시간은 무려 수천 배까지 차이가 발생을 한다. 에너지 밀도도 역시 압도적으로 수소가 좋아요. 저장 용량 보세요. 압도적입니다. 그죠? 다른 에너지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소가 이 저장에 있어서는 넘볼 수 없는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저장에 있어서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기를 수소 형태로 변환해서 저장을 하면은 특히 또 활용할 수 있는 활용처도 다양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연료전지를 활용해가지고 전기를 다시 생산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수소 자체를 여론으로 활용하는 복합 발전에도 적용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선박, 드론, 항공기 이런 것에도 적용이 돼요. 재미있는 건 별도로 포집한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을 통해 기존 화석 연료의 핵심 요소인 메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수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얘를 합치면 뭐가 나오느냐? 메탄이 나와요, 메탄. 여기에서 C를 갖다 퍼오고 여기서 H를 갖다 퍼와요. C가 있고 H가 있어. 여기에다가 뭐가 산소까지 나와요. 수소랑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하면은 메탄이랑 산소가 나와. 천연가스. 아니 근데 이거는 찐 친환경이 아니라며. 이거를 왜 굳이 우리가 또 쓰는데? 안 써. 당장에는 근데 쓸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현존하는 화석연료 기반 인프라를 한꺼번에 모두 친환경 인프라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량의 메탄을 생산하는 것이 좀 중요해요. 근데 이게 수소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수소와 이산화탄소 결합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CCUS 요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화석연료 인프라에서 발생한 탄소를 포집하는 형태가 된다면 일석이조 효과도 누릴 수도 있다. 찐 친환경으로 활용도 하겠지만 기존의 이 천연가스로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일석이조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 오케이. 그래서 수소를 활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활용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 트럭, 자동차, 철도, 선박, 건물, 발전소 등등등등 가정 많은 곳에 쓸 수가 있어요. 수소는. 자, 전 세계가 기대하는 2022년 올해 국가별 넷제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수소는 탈탄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제시했던 탄소 관련 정책들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친환경 인프라 관련 정책 예산이 적극적으로 집행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나 일상생활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소와 관련된 행사 컨퍼런스 모임들도 활발히 개최될 예정이다. 그러면 자 코로나가 점차 팬데믹을 벗어나 엔데믹으로 향해 가고 있는 국면에서 어때요? 야 우리가 기존에 이 수소 투자를 하기로 했었던 거 진행해야지 라는 것들이 다시금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기존의 행사 컨퍼런스들도 다시 개최가 된다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시켜 줄 수가 있겠죠. 야 우리 이렇게 계속 수소 투자할 건데 안 볼 거야. 안 보고 배길 거야. 너네 진짜 안 볼 거야. 라는 것들을 자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 이렇게나 많은 수소 관련 컨퍼런스 행사들이 있어요. 2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근데 공통적으로 좀 보면은 생산, 저장, 운반, 생산, 운송, 생산, 저장, 운반, 수송, 저장, 생산, 운송. 대표적으로 다 뭐예요? 생산, 저장, 운송. 요게 대표적이에요. 아까 수소의 5가지 단계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생산, 저장, 운송, 충전, 활용인데 아직 이 충전과 활용은 관련해서 행사, 컨퍼런스가 많지 않다. 일단 중요한 게 일단은 생산하고 저장해서 운송하는 것까지니까 요거의 단가를 낮춰야 뭘 활용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수소 관련돼서 주목을 해볼 만한 거는 생산, 저장, 운송 관련된 애들을 먼저 보는 게 좋겠다. 라는 거 체크. 그 다음 자 미국 좀 한번 봅시다. 자 사실 수소는 기존의 투자자들의 인식 자체가 야 전 세계가 지금 2차 전지 요 전기 배터리 요 배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나라만 왜 수소를 하려고 하냐? 에? 시대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야지 수소가 웬 말이냐라는 인식이 많았어요. 근데요 사실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수소 관련 산업은 오래전부터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1973년 석유 파동을 겪은 이후로 에너지 자립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됐어요. 이때부터 이제 뭘 했느냐? 우리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겠다. 에너지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야씨 쟤네가 갑질해버리네. 라는 것들을 인지를 했죠. 그래서 뭘 만들어냈느냐? 셰일 오일을 만들어냈죠. 셰일 오일.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패권을 잡았죠, 미국이. 그러면서 또다시 미국이 경제 1위 국가를 굳건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됐었는데 자, 여기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솔직히 말하면 수소도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집권했었으면은 그렇게까지 막 방향성을 좋게 보긴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왜냐하면 트럼프는 요 셰일 오일에 계속 주목을 했었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달라요. 바이든은 친환경입니다. 바이든은 친환경이에요. 그러면서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 또 가입을 했어요, 여러분들? 바이든 대통령 딱 되자마자 바로 처음에 했던 게 어디에 가입을 했어요? 파리 기후 협약에 가입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을 딱 굳건히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소의 생산, 운송, 저장, 활용 기술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유럽. 유럽이 사실 가장 친환경 국가죠. 유럽이. 워낙 이 공동체가 형성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친환경에 대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왔습니다. 오죽하면은 그런 말도 있어요. 이 국가별 국민의 가장 큰 이상. 뭐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가 되느냐를 봤을 때
미국은 머니였거든요. 돈. 근데 유럽은 더불어 사는 삶, 그 다음에 지구, 러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친환경에 대한 이 움직임이 누구보다 진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유럽이 지역 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활용한 친환경 수소 생산 관련 투자에 관심을 높이는 중이다. 글로벌 수소 네트워크 중심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50년까지 수소 산업 관련 투자 금액이 무려 최대 4,700억 유로까지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수소 네트워크 중심으로 자리를 매김하려고 해요. 그래서 로드맵을 이렇게 짜놓고 이런 식으로 유럽을 집중해서 무역할 수 있게끔 다른 애들이 수소를 쓰려면 유럽은 거쳐갈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미국과 동일하게 석유 파동을 겪은 이후부터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요. 또한 일본 대지진 이후로 원자력 발전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소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제고가 됐습니다. 제3국에서 그린수소를 생산해서 자국 수소 인프라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뒤처지긴 해요. 하지만 실증 분야에서는 일본이 좀 앞서 나가 있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거 일본이 수소를 도입할 때 있어서 운송 방식이 다 뭐예요? 액화예요, 액화. 기체가 아닌 액화입니다. 그래서 블루수소 내지 그린수소로 할 것이다라는 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뭐예요? 수소는 결국 생산과 그다음에 저장과 운송이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운송을 할 거냐? 기체냐 액체냐? 액체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더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똑같은 부피 내에. 그죠? 결국에는 수소는 저장을 위해 태어난 에너지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왜? 태양광과 풍력으로 만들어낸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해놓고 써야 되니까 그 저장을 수소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수소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생산 내지 저장이에요. 저장. 근데 저장을 지금 뭘로 하려고 하느냐? 액체로 하려고 한다 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좀 늦게 뛰어들었지만 워낙 또 공산국가인 만큼 자 결단력과 실행력으로 무섭게 수소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심지어 2020년 시진핑 주석이 공식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면서 중국의 수소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자, 그래서 워낙 여타 다양한 산업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중국은 향후 수소 산업에서도 세계 최고의 소비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연간 이미 2,500만 톤을 소비하고 있대요, 수소를. 연간. 오케이? 자, 우리나라는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 분야와 수소 연료전지차 분야에서 글로벌 1위입니다. 1위. 얘네들은 뭐 어떤 분야에? 활용 분야에 활용. 수소를 활용하기 위한 분야. 활용에서는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1등. 자, 그리고 올해 또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량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죠. 작년에 누적 기준 1만 9천여 대가 보급이 됐는데 올해만 5만 4천여 대까지 보급량을 늘린대요. 야, 무려 이제 3배 가까이 늘린다라고 합니다. 3배 가까이. 올해 어마무시한 수소차가 이제 보급이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혁신성장 빅3 추진회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 거의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는 이 수소가 정말 진심이에요. 올해 수소 중요하다. 특히 수소차 3배 늘리고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 2배 늘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는 중기적으로 꼭 볼 필요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차 보세요. 작년에 근데 올해 1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뛰는 겁니다. 1년 만에. 어마무시한 숫자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또 되고 있냐면 환경부에서 올해 수소 승용차 구입 시 대당 2,500만 원까지 지원을 확정을 했어요. 수소버스는 1억 5천에서 2억, 수소트럭은 2억 5천, 폐기물 청소차는 7억 2천까지도 지원을 해준대요. 어마무시한 지원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정부가 무공해차 집중 육성에 내년 수소차 시장 3배 성장. 이건 이제 작년에 나왔던 이슈였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 2배, 수소차 시장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여기 또 중국까지도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수소에 대한 지금 관심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여기 또 우리나라가 최근에 또 중동의 수소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에 대한 또 맞손을 맺었다라는 것도 이슈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느냐? 지금까지는 활용 쪽으로 워낙 강점과 경쟁력을 갖췄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수소 업스트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생산하고 저장 이런 쪽으로도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다. 봅시다. 수소는 에너지 패권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거점별 분산 생산이 가능한 에너지원이다. 그렇기에 에너지 자립을 꿈꾸는 국가나 기업들에게도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고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수소 생산, 우리나라가 진정한 수소 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다라는 거. 결국엔 우리도 생산을 자체적으로 좀 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산 저장이 수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저장,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걸로 인해서 많은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 단가가 떨어질 거고, 단가가 떨어져야 많은 곳에서 활용을 할 거고, 많은 곳에서 활용을 해야 더 많이 생산을 할 거고,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더 단가가 싸질 거고, 그래야 기존에 쓰던 탄소, 에너지원과 비교를 했을 때 더 빠르게 수소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 저장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누가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수소 경제 계획 역시도 마찬가지 생산과 저장 유통 쪽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GS, SK, 두산, 롯데, 포스코, 하나, 현대중공업, 현대차, 효성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또 이베스트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수소 드라이브라는 리포팅인데요. 수소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왜? 국내 6개 부처에서 2050년까지 수소를 100% 청정수소로 공급을 하며 단가를 낮춘다라는 것에 목표를 잡는 거를 협의를 했다. 근데 정부는 지난해 기각된 수소 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검토안을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올해 6월 재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2월 5일 날 일단은 이 관련된 제조 허가, 등록 제조가 시행돼서 안전검사 의무가 부여된다. 이건 이미 부여가 됐어요. 부여가 됐고 앞으로 이제 이 수소 기술 개발에 대한 예비 타당성 검토안을 재정비해가지고 6월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실 수소법은 작년 5월 첫 발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가 못하고 있어서 수소경제 로드맵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정부가 수소에 대해서 야 이렇게 하자라고 청사진을 그렸던 게 있잖아요. 근데 그냥 계획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수소법이 나와서 이거에 통과가 돼야지 이제 확 진행이 될 건데 이게 계속 처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할 거야 해야 돼 라는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다. 왜 브레이크를 걸리고 있었느냐? 이게 풀려야 빨리빨리 갈 텐데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친환경 및 수소에 대해서 워낙 기대감이 많았지만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지원이 워낙 지연되고 축소가 되면서 사람들이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근데 중요한 건 기업과 정부의 에너지 전환 방향성 자체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왜? 방향은 바뀜이 없는데 주가는 떨어졌네. 그러면 속도가 조금 지연됐을 뿐이지 더 먹을 거는 많아졌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당장 수소 관련 정책부터 답보한 형 상태에서 추세 전환을 이끌 만한 요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방향이 깨지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수소법 요게 좀 통과가 돼야 이제 좀 더 속도가 붙을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재미없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기존에는 여당이 많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됐지만 최근에는 야당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던 이유를 한번 이따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KTV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 속도의 문제일 뿐 방향성의 변화가 없다라고 합니다. 투자는 속도가 아닌 방향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문제가 없으면 고예요. 스탑이 아니라. 고예요, 고. 조금 천천히 가면 어떠합니까? 가면 되지. 그로 인해 더 멀리 가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봅시다. 현재 글로벌 탈탄소 정책 내 큰 흐름에서의 수소산업 확대 기조에 변화가 없다. 자, 말했죠. 일단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하고 어떠한 방향이 좋은가 얘기를 했었죠.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고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방향이 유지된다라는 것은 뭐다? 세계가 계속 주목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이러면 방향이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예요, 고. 우리가 방향이 틀어지는 거는 뭐냐? 결국에는 세계가 주목하다가 보지 않는 것 또는 대기업들이 투자하다가 접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방향이 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고가 아닌 스탑하고 다시 다른 방향 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고 하셔야 되죠. 이런 게 투자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도 봤다시피 사실 이 법적으로 자꾸 통과가 안 되는 게 여야의 의견 대립 때문인데 여당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생산한 그린수소만을 청정수소 범위로 지정을 하자라고 하는데 야당은 원전에서 발전한 전력으로 생산한 핑크수소까지 핑크까지도 포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안 맞춰져서 자꾸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엇이 중요한데 근데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여당은 어떠한 탈원전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줬었잖아요. 그죠? 근데 야당은 다시 원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수소가 못 가는 이유는 지금 원전 때문에 원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자, 근데 요거 일로 가든 어찌됐든 언제 결판이 날까요? 대선 이후 결판 납니다. 그죠? 대선 이후 결판 나요. 여당에서 집권하면은 계속 이 움직임 이어질 거고 야당으로 정권 교체되면은 이쪽으로 방향성 잡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니 뭘로 가든 결국에는 입이 맞춰질 거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오케이? 대선 이후로. 그러면 대선 이후로 입이 맞춰지고 요 수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린 수소만 하든 핑크 수소로 또 추가를 하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대선 이후로 나올 것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통과가 된다면 그때부터 다시 늦춰졌던 속도가 붙을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대선 전에 좀 쌀 때 모아가는 전략도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이 개정안은 청정수소 수소발전, 청정수소 발전 정의, 연료전지 발전 공급 대상 등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연이 됐었어요. 근데 이로 인해서 상반기 발주가 예상되었던 프로젝트들이 하반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수소가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포스코 에너지와의 소송으로 인해 20년부터 한국에서 영업을 중단했었던 퓨얼셀 에너지가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부터 한국 시장 재진입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블룸 에너지 및 퓨얼셀 에너지 등 글로벌 연료전지 업체들이 우리나라를 주요 사업 시장으로 꼽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22년 수소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에너지를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나라 소송에 관계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잘 영업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우리나라에 진입을 할게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굵직굵직한 에너지 생산 관련 업체들이 우리나라 활용 업체들과의 협력을 다시 이뤄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부터. 그러면 여러모로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에 돈을 꽤나 벌 수가 있겠는걸 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차도 작년 대비해가지고 3배 많이 보급을 한다라고 하고 보조금도 그만큼 준다라고 하고 있고 충전소도 2배 더 많이 듣는다고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기존의 속도가 붙지 못했었던 이 수소법도 개정안을 6월에 개정해가지고 통과가 대선 이후로 될 가능성이 높겠고 하반기. 그러면 속도 붙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 생산업체들이 올해부터 다시 우리나라 업체들과의 협력 구조를 이뤄간다면 수소 활용업체들 역시도 마찬가지 돈을 벌어갈 가능성이 지금 놓여졌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어떤 이슈까지 있냐면요. 자, 배터리부터 자동차까지 글로벌 수소기업 담은 ETF를 우리나라에서 상장을 한대요.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수소 ETF, 기존에는 국내 기업 위주로만 담았었던 수소 ETF를 출시했었지만 이제 올해 글로벌 짱짱한 애들 담은 ETF까지 출시한다라고 해요. KB 마찬가지. 글로벌 수소경제 ETF 상장. 그러니까 자, 제가 예전에도 몇 차례 좀 얘기를 했었던 게 있었어요. 메타버스도 그렇고 그죠? ETF 사실 이렇게 산업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산업에서 우리가 특정한 기업들을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을 하나하나 찍고 투자를 하는 게 좀 어렵다. 어려워서 대안을 찾는 게 뭐다? ETF다. ETF는 그 운용사들이 증권사들이 뭐예요? 이런 애들이 이 산업에서도 더 좋아 라고 생각하는 애들을 비중 맞춰서 하나의 꾸러미로 만들어낸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간접 투자 개념으로. 그래서 보통 이런 ETF 상품들이 출시가 되면은 해당 이 산업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 꾸러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또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그 글로벌 ETF가 수소 관련해서 출시가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그 투심 역시도 마찬가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꾸러미 안에 있는 기업들 역시도 마찬가지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올해 자 위에 아까 얘기했었던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소를 봐야 되는 이유였었고 그러면 올해 수소를 봐야 하는 이유는 뭐였냐 봤더니 첫 번째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소차 보급률 작년 대비 3배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 보급 작년 대비 2배 자 그 다음에 이로 인한 수소차 보조금 지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 수소법이 또 올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대선 이후로 아무래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속도가 붙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존 세계적인 에너지 생산 업체들과의 협력 구도가 올해 다시 올해 이제 재개될 예정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하반기에 수소가 다시금 좀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을 건데요? 일단은 사실 수소 같은 경우 지금 생산과 저장 쪽이 굉장히 중요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소 생산과 저장.
요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과거에 제가 수소 생산 저장 관련해서 강의를 했었던 것들 영상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생산 저장 결국에는 뭐가 중요했었다. 생산 쪽으로는 기억나실까요? 제가 그때 예전에 얘기했었던 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그레이 수소에서 블루 수소로 가는 단계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했었던 게 뭐였다? CCUS였다. 탄소 포집 관련해 가지고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로 인한 그린 수소였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전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한번 잘 보고, 그러다 플러스 대장격 기업은 뭐다? 이 그린 수소를 얼마나 더 싸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느냐가 중요할 거다. 이런 데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저장은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냐면, 과거 영상 잘 더 참고해 보세요. 자, 결국에는 이제 기체 저장, 그 다음에 액체 저장이 있는데, 기체 저장에서는 뭐가 중요했었다? 즉 고압을 견딜 수 있는 이 뭐라 그럴까? 탄소 섬유가 중요했었다. 탄소 섬유. 그래서 그때 얘기했었던 기업이 있었죠. 액체 저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막 전극 접합체고 또 중요했었다. MEA. 그러면 이거 관련된 기업 누가 있느냐를 이제 알아봐야겠죠. 자, 수소 주목할 만한 투자처. 자,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또 국내에 상장될 글로벌 수소 ETF. 이게 가장 만만해요. 만만한데 그 외에는 이제 이쪽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해보셔야 돼. 아직은 막 두드러진 게 없지만 그때 이제 얘기했었던 것은 뭐 플러그 파워 이런 애들이 있었고, 저장 쪽으로 넘어온 다음에 이제 탄소 섬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만든 업체가 이제 효성첨단 소재, 우리나라 유일하죠. 그 다음에 MEA 막적극 접합체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있었죠? 맞아요. 상하프론테크, 그 다음에 코오롱인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이런 애들이 지금 작년에 이어서 뭐 그렇게 주가가 시장 영향도 받아서 좋지는 않겠지만 상반기에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다지고 하반기에 다시금 탄력을 좀 받아줄 수가 있지 않겠냐라고 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워낙 제가 수소에 대해서 워낙 또 강조를 많이 했었던 또 투자처였던 만큼 많은 분들이 최근 또 시장도 하락하면서 또 금리 인상 시기 맞춰지니까 또 대표적인 성장주로 인해서 또 낙폭도 과대되고, 그다음에 수소법도 계속 통과가 안 되니까 또 지지부진 이러니까 또 많이 이제 걱정하셨을 것 같아서 다시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또 영상을 좀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속도가 좀 지연됐을 뿐이지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 정도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성 내에서도 어떤 애들이 더 중요하느냐 봤더니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수소는 저장이 가장 핵심이다. 저장 쪽에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정말 대장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저장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저장을 하느냐, 이 부분은 제가 과거 영상 꼭 보세요. 여러분들 다 강의해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보여드렸던 자료가 이런 자료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수소 저장 및 운송 방식이 투자 포인트다. 그래서 저장은 기체는 고압 압력 용기, 액체는 극저온 저장 용기가 필요하고, 자, 이래서 기체 압력 용기는 앞으로 액체, 액화 수소 상용화 시에도 꼭 필요하다. 이에 수소 기체 고압 압력 용기 소재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를 주목을 해라. 그 다음에 액상 액화수소 저장 탱크는 소재보다는 저장 용기 제조 기업을 주목을 해라 라고 그때 이제 여기서 얘기를 했었죠. 소재는 탄소 섬유 이제 효성첨단 소재고, 저장 용기 만드는 기업 우리나라에 또 누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일진아이솔루스. 자, 얘는 탄소 섬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여기 그 저장 쪽으로 또 특화되어 있는 기술인 MEA 막적극 접합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얘는 이제 저장 탱크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대표적인 대장격 종목들이다. 국내에서는. 해외에는 또 따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저장 방법으로는 기체, 액화, 고체, 암모니아 저장 등이 있는데 기체 수소는 저장량이 한계, 압력 용기, 경제성 등으로 대용량 저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액화 수소로 저장하는 방법이 앞으로 활성화될 거다. 부피를 800분의 1로 감소시킬 수 있고 압축 방식에서 4, 5배 저장 효율이 높기 때문에 액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독일,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액화수소 플랜트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액화수소로 하려면 할수록 그 저장 탱크가 많이 필요하겠고 저장 탱크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일진하이 솔루스가 만들고 그다음에 그 탱크에 또 들어가는 대표적인 부품들을 만드는 업체가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대표적인 소재가 될 만한 게 또 탄소 섬유, 효성 첨단 소재 이렇게 또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해돼요? 탱크를 만드는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얘네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소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이 제일 중요한데 그 저장 탱크를 앞으로 액화수소로 되면 탱크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다시 수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수소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야 할 필연적인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도 어떻게 좀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특히 자 최근에 또 발표가 됐었던 게 미국이 수소 투자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다는 좀 이슈도 떴습니다. 뭐냐면 인프라 부양 안에 수소 투자가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서 4개 이상의 수소 허브 조성에 거의 8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수전의 기술 개발이랑 장치 고도화에 10억 달러 또 쓴다라고 하고요. 수소 관련 제조 밸류체인 육성에 또 5억 달러 또 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중국 같은 경우 올해 1기가와트 이상의 수소 생산, 수전의 설비 설치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워낙 또 유럽연합 수전의 설비 설치가 또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까지 뛰어든다고 본 거니까 결국엔 지금 미국, 중국, 유럽 어때요? 수소 생산에 본격적으로 쫙 빡빡빡빡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글로벌 투자 본격화로 나오면서 수소 생태계가 다시금 또 부각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단가는 싸질 수가 있어요. 단가가 싸지면 싸질수록 기존에 우리가 쓰던 에너지원이랑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밀려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본격적인 상용화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상용화를 우리는 좀 미리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해놓고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만큼 상용화가 되면은 관련된 기업들은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기존의 수소는 선택적인 수요처였지만 점차 필수적인, 필연적인 수요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방향을 보시면서 계속 좀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기에 속도가 아닌 방향에 투자할 때 가장 좋은 투자처가 뭘까요? 조금씩 적금식으로 적립식으로 사 모은 투자입니다. 그래야 속도에 내가 연연하지 않고 천천히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주식 투자의 가장 매력적인 장점이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는 멋쟁이 분들 또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